스포티지랑 비교하게 되는데 사실 옵션의 상품성만 놓고 보면 스포티지보다 얘가 더 좋은 거 알아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2세대 니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시장에서 옵션에 대한 이야기들, 달라진 점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니로를 한번 타면서 어떤 느낌인지, 이 니로를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살 때, 리뷰를 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카탈로그나 가격만 놓고 이 차를 비교하거나 이야기하면은 좀 뭔가 한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제가 폴스타 때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이게 구매자 시선에서 바라봐야 이 차의 진정한 매력이라든지 단점들이 보이지, 그냥 가격 비교하고 스펙 비교하고 이러면은 이 차의 구매층, 주 타겟층의 구매 니즈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니로를 이야기할 때 가격만 놓고 비교한다면 얘 위에 등급인 스포티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이번에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인상이 됐죠. 물론 제가 기아에 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요즘에 자동차들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인상이 되진 않았지만 뭐가 있냐? 할인폭이 줄었어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할인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야, 이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가격을 놓고 비교하면은 이 윗등급인 스포티지랑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동일한 트림에 동일한 옵션 정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야, 그렇게 따지면은 야, 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니로를 사냐? 좀 더 큰 차에 스포티지를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니로의 구매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소비 패턴이 다르잖아요. 원하는 차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은연중에 그런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20대가 보는 시각, 30대가 보는 시각, 40, 50대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보는 시각이 좀 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용도에 맞게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니로의 주 타겟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초년생,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이제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안 맞는 거죠. 자동차의 본질이 뭐예요? 이동수단. 말 그대로 진짜 이동수단이에요. 편하게 탈 수 있고 연비도 좋고 실용 공간도 훌륭하고 이런 복합적인 매력이 있는 차,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자동차의 본연의 본질이죠. 1세대 니로 어땠습니까? 야, 디자인 좀 구리긴 한데, 야, 그래도 연비 좋고, 친환경 SUV라 혜택도 좀 있고, 차도 아담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타고 다닐 때 부담스럽지도 않고, 실용 공간 넓네? 실내 공간 괜찮네?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됐던 게 바로 이 니로죠. 스포티지랑 비교하게 되는데, 사실 옵션의 상품성만 놓고 보면 스포티지보다 얘가 더 좋은 거 알아요?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포티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옵션 자체가 안 들어가요. 조석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저희가 실내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K8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이 니로에 적용이 됩니다. 그뿐만일까요? 요것도 제가 솔직히 좀 보고 놀랐는데 별건 아니긴 해요. 별건 아니긴 한데,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압식, 그러니까 엔진을 본넷을 열었을 때 무슨 차이예요? 어떤 차이죠? 폴대나 유압식이냐? 그렇지.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을 열고 이렇게 대로 받쳐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본넷을 열 때 좀 더 수월하게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이 본넷을 여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저희 같은 이제 리뷰를 하고 차를 좀 둘러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넷도 열고 이러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안 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도 이 상품성이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 느껴지고요.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총 3가지 드림이 있잖아요. 이제 트렌디가 2,600만 원, 프레스티지가 2,896만 원, 가장 윗등급인 시그니처가 3,305만 원입니다. 근데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트렌디가 가장 싸긴 합니다. 근데 실제 계약은 뭐가 제일 많이 되는 줄 알아요? 시그니처가 제일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가 됐어요. 근데 왜 가장 많이 계약이 됐던 게 시그니처 등급일까요? 프레스티지 선택을 한 다음에 실용적인 옵션들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이제 시그니처까지 갈 필요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분들은 똑똑합니다. 왜 많이 넣냐면, 왜냐하면 프레스티지에 기본적으로 옵션을 넣게 되면 이 가장 윗등급이 시그니처와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기아 자동차 출고하면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옵션들 몇 개 있죠. 뭐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내비게이션, 요거 정도는 이제 패키지로 항상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랑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옵션은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85만 원, 스타일 100만 원, 내비게이션 95만 원, 요거를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한 3,100만 원 정도, 3,1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3,305만 원인 시그니처 등급과 1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도 130만 원이나 싸면 130만 원 싼 프레스티지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식 기어노브 있죠. 요게 프레스티지랑 트렌디는 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시그니처 등급만, 그게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메탈 페달, 브레이크랑 악셀에 들어가 있는 이 메탈 포인트 있죠. 그게 이제 시그니처 등급. 가장 마지막으로 차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C필러에 엣지팩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시그니처 등급만 추가가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이 엣지팩을 선택을 하려면 투톤으로 그냥 뭐 빨간색에 검정색, 뭐 흰색에 검정색 이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흰색에 뭐 그레이 색상, 아니면은 뭐 초록색에 뭐 검정 색깔, 미네랄 블루에 뭐 검정 색깔,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아쉽네요. 물론 이거 뭐 선택한다 그러면은 워낙 뭐 다양한 트림들, 다양한 색상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해놓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 C필러에 엣지팩을 집어넣는다는 게 저는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 들어가 있는 거? R8이라는 차 알죠, 여러분들? 아우디 R8 보면은 이 뒤쪽에 이제 카본 사이드 블레이드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카본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요. 왜냐면 R8 자체 전장이 워낙 길고 좀 이렇게 슬림하게 빠져 있는데 카본 사이드가 또 없으면 좀 심심해요. 그걸 좀 메꾸기 위해서, 좀 라인을 잡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카본 사이드 블레이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니로도 그 포인트를 좀 집어넣기 위해 여기에 이제 엣지팩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포르테크 가장 먼저 했었거든. 근데 포르테크 누가 타는 차야? 젊은 오너분들이 타지. 그런 분들이 개성을 살리기 위해 여기에 포인트를 집어넣었던 거를 기아에서 보고, 야, 저 생각보다 예쁜데 우리 니로에 한번 넣어볼까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오너분들이 이 니로를 선택할 걸 알고 이런 좀 포인트들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뭐라고요? 시그니처 등급에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얘 지금 뭐라 그래요? 친환경 SUV라고 막 하죠. 사실 이 니로를 보면 얘는 SUV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크로스오버 혹은 뭐 CUV라고 봐야 되는데, 왜 SUV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요거는 1세대부터 넘어가야 돼요. 1세대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당시 이제 핫했던 차들, 소형 SUV가 굉장히 붐을 일으켰어요. 뭐 보면은 쉐보레 트렉스, 르노 삼성의 QM3, 뭐 현대자동차의 코나, 뭐 쌍용의 티볼리 등 소형 SUV들이 엄청 잘 팔리니까 아이오닉이나 니로가, 야, 이건 세단이나 이런 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SUV로 포커스를 잡아보자. 워낙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SUV를 좋아하니까 뭐 외건이나 해치백 같은 거 갖다 붙였다가는 폭망할 것 같으니까 SUV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딱 보면은 SUV 같지는 않고요. CUV 느낌이 많이 나죠. 이 휠하우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요게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가죠? 어디에? 오프로드 차, SUV. 근데 얘는 여기에 이제 온로드 차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도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 오프로드 많이 가는 차들은 여기 도장 안 되어 있고 그냥 무광 플라스틱. 왜 그러냐? 돌빵 튀었을 때 이제 도장면 까시지 말라고.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요거는 약간 그냥 포인트예요. 여기 휠하우스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이 사이드 라인까지 블랙 하이그로시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도 쭉 이어져 있죠. 이 엣지 팩 들어가 가지고 이 C필러에도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지만, 없는 것도 깔끔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 C필러가 포인트가 돼서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안쪽으로 뚫려 있어서 공기 저항도 좀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게 바로 기아 자동차의 설명이네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전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417리터인가 조금 더 트렁크 공간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매력 포인트예요. SUV의 실용성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니로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니로는 트렁크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2열에 시트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좁거나 이게 막 손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밑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전시장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거 열어가지고 물건 밑으로 집어넣는 거 솔직히 힘든 거 알죠? 잘 안 써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공간이 아깝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2단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렁크 턱이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키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제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스마트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요것도 니로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적용을 해준 거예요. 이 전동 트렁크가. 어쨌든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버튼을 통해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스포티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옵션이에요. K8에나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스포티지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그냥 편안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편안하게 그냥 타고 다녀라. 아니 그냥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작고 아담하고 실용 공간 넓고 연비까지 좋은 그런 차 원하면은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냥 니로 타라. 딱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실내 공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2열 공간 괜찮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초에 이 니로가 만들어졌을 때 1세대부터 마찬가지예요. 2열의 넓은 공간, 그 다음에 실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2열의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스포티지랑 비교해도 실내 공간이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굉장히 좀 넓고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차예요. 진짜 여기서 니로의 매력이 나온 거죠. 차가 크지가 않아요. 전장은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 20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4600이고 이 니로가 이전 모델보다 6cm가 좀 길어져서 4400 정도가 돼요. 근데도 실내 공간을 보면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열에 이제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220V 또 들어갑니다. 요건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걸 돌려야지만 220V를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안전장치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뒷좌석에 누가 탄다고요? 애들. 아이들이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 뭐 출퇴근 시켜주고 장 보고 이럴 때 이 뒤로 많이 써요. 근데 진짜 그런 목적으로 타면 진짜 좋거든요. 가족들과 타기도 괜찮고 실내 공간도 넓고. 요거 이제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요거 이제 K8 때 최초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짐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데 편할까 이게? 안 써봐서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멋으로 좀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거 LED 실내등이랑 요거 썬루프는 시그니처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문 열어줘. 이거 문 저기요? 저기 이거 왜 안 열릴까? 키즈락. 아, 키즈락.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를 딱 타면요, 이 회사에서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옵션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니로의 포커스가 조금 더 뒷좌석의 아이들과 그런 패밀리카로도 좀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좀 포인트로 좀 집어넣은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근데 생각보다 이 운전석의 시트 포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SUV답진 않은데 이런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시트 포션은 SUV를 타고 있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뭐 전고라든지 이런 밸런스를 보면은 SUV의 느낌이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CUV라고 하면 딱 맞아요. 뭐 해치백, 외건 이렇게 이야기해야 조금 더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감도 SUV보다는 세단의 느낌도 많이 나요. 저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UV가 운전이 쉬운 이유가 이 시트 포션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봐가지고 좀 개방감이 좀 좋잖아요. 좀 사각지대도 많이 없어서 운전이 좀 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니로는 시트 포션이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이 어렵진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니로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니로를 왜 내가 이제 매력이 있다, 사회 초년생분들이 산다, 큰 차가 아닌 작은 차를 원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운전이 쉬워야 되거든. 이 차가 크고 막 이러면 운전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부담스럽다니까. 근데 이 니로는 아담한 차 사이즈에 운전도 굉장히 쉬워서 운전을 좀 서툰 분들이 니로를 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300만 원이면 시그니처 등급이잖아요. 요거를 너무 비싸지 않냐, 이게 굳이 이거 사야 돼, 이거 윗등급 사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딱 이 정도의 이만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차 추천해달라고 많이 얘기 듣잖아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차 원하는 분들, 하지만 넓은 실내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 그리고 미친 듯한 연비,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간, 오히려 편안한 옵션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차를 원한다면 이 니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운전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슈퍼카 같은 거 많이 타잖아. 그러니까 차를 뭐 얘기할 때 뭐 부담스럽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타고 다녔을 때 편한 차가 있고 타고 다녔을 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차가 있거든요. 니로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 편하다. 니로 하나 있으면 그냥 디자인도 옛날에는 구렸잖아. 1세대는 솔직히 인정해요, 안 해요?
1세대 때는 그렇게 징그럽게 못생기고 디자인적으로 좀 아니다 했지만 상품성과 가격이라는 매력 때문에 야, 좀 못생기면 어떠냐, 차 그냥 잘 굴러다니고 연비 좋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죠. 요것도 하나 특징이 뭐예요? SUV 최초로 리터당 20.8km 가는 거, 미친 듯한 연비. 여기에 이제 18인치 휠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요게 그 20.8km 연비를 보여준 게 16인치 휠 기준이에요. 18인치 휠을 꼈는데도 리터당 19km 나오면 뒤지기 잘 나오는 거 알죠? 그쵸. 뒤지기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니로의 진짜 큰 그러니까 무서운 장점이야. 공신 연비보다 더 잘 나와요. 진짜. 내가 1세대 이거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리터당 20km, 막 25km 막 이렇게 뽑아내더만. 그 다음에 도심에서 운전했을 때는 이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엔진 소모를 좀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기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엔진 마력만 1.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100마력대가 나와요. 101마력대가 나오고 이제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이제 32마력이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저속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 모터가 단순히 이제 연비 효율을 막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에서 좀 한 단계 벗어나 저속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답답한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하나씩 약간 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다던데. 뭐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되게 잘 찍히잖아요. 그치, 공신 그치. 연비가.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내가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냐. 주변에 아시는 형이 하나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거든요. 근데 무슨 뭐 연비를 막 25 막 이렇게까지 찍는 거 보고 이게 그 하이브리드 타는 사람들의 약간 그 오기가 아닌가. 연비 무조건 잘 나와야 되고, 근데 또 기가 막혀서 잘 뽑아내요. 차가 아담하고 시트 포지션도 높고 전체적으로 운전이 굉장히 편해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 그지 않냐? 딱 보이면 그냥 여기 앞에 본넷 있고 뒤에 트렁크 라인들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한눈에. 그러니까 개방감도 좋고 사각지대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운전이 쉬워요. 근데 거기에 연비가 리터당 20km 이상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니로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디자인은 진짜 기아가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솔직히 그렇게 이쁘지 않았잖아. 1세대 니로나 뭐 스포티지나 보면은 뭘 저따구로 만들어놨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좀 현대가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랜저도 뭐 이상하게 나온다고 듣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아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이뻐졌다. 역시 기아의 아들은 다르구만. 근데 진짜 편하다. 운전하는 게 버겁지가 않고 편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또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배기량 차들 엔진에 힘이 좀 딸린다 그러면은 악셀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악셀 페달에 힘이 좀 더 들어가잖아. 그지? 이 니로는 저속에서는 이제 전기 모터가 같이 이제 움직여 주다 보니까 그런 좀 뭔가 힘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안 듭니다. 자, 이런 언덕에서도 악셀을 밟았을 때 전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보통 힘 딸리면 악셀 그냥 막 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 느낌도 많이 안 들고, 이 하이브리드 차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친환경 혜택들이 있잖아요. 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뭐 톨게이트에서 저 친환경 차들 쪽에 뭐 할인 받는 것도 있고, 주차료도 조금 할인 받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매력 포인트는 주행감이 동급 대비 조금 더 그런 퍼포먼스 주행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엄청나게 그냥 막 달리는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이 니로 오너분들이 구매 그 만족도가 높은 거 알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패들 시프트가 이제 변속기가 아니라 회생제동을 끄고 킬 수 있는 변속 레버인데, 오른쪽을 당기면은 그냥 아예 일반 내연기관처럼 다 꺼지고, 왼쪽을 이렇게 쭉 당기면 회생제동이 3단계로 걸립니다. 원페달처럼 차가 쓰는. 근데 완전히 이게 전기차처럼 팍 서가지고 멈추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저속 한 10km 정도 선까지 속도가 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속도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100km로 설정을 해도 앞에 속도가 50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속도를 50을 줄인다든지, 반대로 여기 50이었는데 좀 지나서 80이다 그러면은 다시 속도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지금 조절이 가능한데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전기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린 모드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이제 뭐 주택가, 뭐 학교, 뭐 이런 데는 이 그린존으로 설정이 돼서 가솔린 엔진을 구동하는 것보다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서 뭐 소음이라든지 뭐 배출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내 레이아웃은 진짜 그냥 EV6 똑같다. 딱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아?
그냥 여기 밑에도 기어노브, 이게 망치형 기어노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 니로를 타고 스포츠한 주행을 하진 않겠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가솔린 엔진에 개입하는 그 비율이 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반 에코 모드에서는 대부분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가지고 연비 효율을 좀 좋게 만드는 그게 포커스가 된다면, 이 스포츠 모드를 두게 되면 전기 모터의 개입보다는 대부분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전기 모터는 출력, 약간 좀 퍼포먼스 주행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 치고 나가는 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니로 보면은 막 친환경 SUV, 친환경 소재 사용했고 뭐 전체적으로 뭐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주행감도 생각보다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요. 니로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 주행한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똑같은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주행하는 분들, 얘가 이제 20, 30대 젊은 소비자분들도 많이 선택했다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행했을 때도 답답하지 않고 이거 할배 차 같아,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든다는 얘기죠. 파워트레인이 1세대에 비해서 바뀐 건 없잖아요. 근데 세팅 값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느꼈던 이 니로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이전 니로보다는 조금 더 주행감이 좀 스포티해졌다. 그리고 승차감도 이 에코 모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세팅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면은 이질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됐을 때, 반대로 이제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했을 때, 뭐 두 개 한꺼번에 구동이 됐을 때, 이럴 때 약간 예전 하이브리드 차들 타보면은 뭔가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요게 살짝 좀 이질감이 들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들은 공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위 모델들의 하이브리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K8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뭔가 연비도 연비지만 주행에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조용한 실내 공간,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럽고 여유 있는 주행감, 거기에 이제 연비가 이제 더해진 그런 모델에 이제 포커스를 주는 반면에, 니로 같은 조금 소형 SUV, 뭐 이런 소형차들은 연비에 모두 많은 포커스가 가져 있기 때문에 모드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관성 중에 있어요. 연료 절약을 위해서 이제 가속 페달에 이제 발을 떼는 시점을 좀 알려준다, 요런 거 있거든요. 요게 코너 했을 때 가속 페달을 이제 떼야 하는 걸 알려주는데, 요게 느리게, 보통 뭐 빠르게 있는데, 빠르게 하면은 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뭐 화려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막 들어간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 라이트 쪽에 들어가면 실내 무드 조명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색상을 누르게 되면 퍼플, 바이올렛, 뭐 오렌지 색깔 바뀌는 거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랑 색깔, 파랑 색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색상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를 딱 보면은 엄청나게 막 고급스럽다 느낌 당연히 안 들죠. 3천만 원짜리 차에 뭐 무슨 이 시트 뭐 나파가지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가볍다,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 소재들이 친환경 SUV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뭐 패브릭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폐플라스틱을 뭐 사용을 해가지고 뭐 60% 뭐 넣었다 뭐다 하는데, 만져졌을 때 그 느낌이 저렴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 딱 요 느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2세대 신형 니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렸습니다. 이 니로가 뭐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이거 살 바에는 스포티지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니로를 원하는 분들의 그 구매 니즈가 딱 맞은 차예요. 좀 아담하고 작은 사이즈에 연비도 좋아야 되고 실내 공간도 넓은, 그러니까 작은 차체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안에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조수석의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왜 조수석에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지? 뭐 하려고? 상상해 봤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파가 생각하는 이 니로는 작은 사이즈에 도심에서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3천만 원대에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니로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SUV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도 있고, 아직 전기차가 조금 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딥 캐치가 우퍼몰에 입점을 했는데요. 방울이 있는데 이 방울을 터치하면 돌아가요. 리필킷을 보통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우퍼몰에서는 무려 3개나 준다고 합니다. 봐주세요. 딥 캐치.